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향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희견 고문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굉장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유가는 한풀 꺾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이렇게 평소에 그런 그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쟁이라는 이런 급변하는 변수가 터졌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은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잃을 경우도 나오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네.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최근에 보면은 꼭 유가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 유가가 원래 2009년도에 140달러였습니다. 배럴당 140달러였는데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거의 140달러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미국 이게 3대 석유 생산 국가인데 그 국가들의 입장, 특히 미국은 빼고 러시아나 중동의 입장은 그래요. 2009년에 배럴당 140달러 찍었으면 당연히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으면 인플레이션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세계 GDP가 더 성장했지 않느냐. 그럼 GDP 성장하는 것만큼 당연히 원자재인 유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계산하면요. 배럴당 한 250달러까지 육박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한 140달러까지 육박하니까 이게 배럴당 정말 그런 논리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심한 공포가 생긴 거죠. 공포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화학하고 항공업종이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급락했냐 보면 이런 거죠. 저 여기 중동이나 이런 데서 석유를 가져와요. 석유를 가져와서 이제 흔히들 보면은 휘발유, 경유라든지 이런 건데 납사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와 이렇게 수요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익성이 막 마진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업종이라든지 항공업종이 막 곤두박질 치고 급락한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유가가 올라갈 때 화학이 이렇게 급락한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조 그림이에요. 조 그림이 중요해요. 왜냐니까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또 업데이트 해드린 건데 왜냐니까 왜 저게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때 X표로나 밴드로 나왔잖아요. 근데 네. 원래 보면은 그 유가하고 화학은 X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유가 자기 혼자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 러시아가 수출 안 한다. 그러면은 유가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급등하는데 이게 수요 때문에 급등한 게 아니고 단순한 우려?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유가가 그러니까 1억 배럴 중에 러시아산 12%가 빠져버리면 유가가 그 걷잡을 없이 치솟겠다는 단순한 공급이 확 빠진다는 그 논리 하나라고 간 거기 때문에 화학주가 급락을 하죠. 항공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변수가 터졌어요. 뭐냐면은 유가가 140달러까지 갔던 거의 135 이런 데까지 밴드에 머물렀던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훅 떨어버린 거예요. 지금 96달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전 세계에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유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친구분도 유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유가가 어떤 연유에서 확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유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미국의 증산 두 번째는 미국이 중동 국가한테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한테 1등, 2등, 3등 국가니까 너 증산하라. 증산해 달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도 안 받았던 거예요. 미국 전화도. 그런데 그래.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중동 국가도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유가가 안 빠지게 되면은 전기차라든지 수소트라든지 대안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산할게. 그다음 미국도 지금 현재 증산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또 터졌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의 평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유가가 팍 빠지면은 그럼 뭘 사야 될까가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이 한 9%에서 10%대 올랐고 그 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학주하고 항공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했을 때, 공급 측면에서 급등했을 때, 지금 공급 때문에 빠지고 있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정말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죠. 다 올랐을 때 추천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한번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공급에서 확 올랐는데 공급이 뭔가 증산에 의해서 유가가 빠질 수 있다. 그런 포인트가 오늘 지금 현재 그런 급변하는 장 상황이 아닌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질문에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네, 저점에서 잡아볼 만한 좋은 기회다. 그러면 화학업종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투자자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가가 지금 96달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왜냐니까 140달러, 115달러, 75달러였어요.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저번 조금 전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75달러까지 유가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96달러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75달러 날 들어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난리 쳤어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빨리 증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배럴당 그러니까 1억 배럴 중에 단 2% 200만 배럴을 증산하니까 75달러에서 유가 쫙 빠져서 20달러까지 급락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제도 많잖아요. 전기차, 수소트럭, 태양광, 풍력, 수소발전, 심지어는 원자력까지 유럽도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가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의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이나 이런 걸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유가가 여기서 머물다든지 아니면은 중동 쪽 증산, 그 다음에 미국 증산 이런 거 해가지고 공급이 확 빠진다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화학주는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예를 들면은 뭐 항공은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미국 델타 항공을 잘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까지 가고 경기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하지만은 좋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빠진다? 그러니까 증산해서 빠진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터져서 평화협정으로 간다? 러시아가 다시 복귀한 러시아는 석유 생산 시설이 전혀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산하든지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는 65%이기 때문에 굉장히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유가가 빠른 속도로 좀 더 내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화학주라든지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지 이런 오프닝 주식들이 반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주식이 최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지금 현재 포인트는 깊게 한번 이런 전략을 좀 사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항공과 화학주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건 투자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강혜경 고문님. 국내 바이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기업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를 갖는 데 좀 도움을 드린다라면 S&P 500 그 헬스케어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고요. 티커는 UNH가 되는데 네. 제가 제가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왜 이런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냐면 이제 나중에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봐야 되는데 2020년, 19년, 18년 이렇게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 S&P 500 헬스케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등으로 UNH가 올라온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존슨앤존슨은 잘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으로 좀 많이 아시게 됐죠. 얀센 백신 하면서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은 이 존슨앤존슨이 시가총액 1등이었지만 이 UNH가 이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인데 국내에는 보험 관련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에 계신 분들은 미국의 이 보험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가입이 돼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비슷한 이제 처방과 약을 이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지금 UNH 같은 경우는 이 공보험과 사보험이 동시에 같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보험이다라고 했었을 때 커버하는 거는 예를 들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는데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좀 저소득층들을 위한 이제 여러 이제 포함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보험, 공보험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직장 보험이나 이렇게 커버하면서 사보험 쪽으로 가는데 이 공보험과 사보험을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 UNH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매출 시가총액을 그러면 좀 비교를 해볼까요? 국내랑 이제 좀 비교해 보려면 삼성전자보다 더 시가총액이 크다 이러면 좀 느낌이 오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으로 이제 좀 비교는 해봤으니까 이 회사의 규모는 아실 테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 구조도 보면 약 작년 기준으로 2,8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378조 원 이렇게 환산해 보면 그 정도 되는 매출인데, 보험만 이 비중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출에서 이 보험은 약 한 59%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중은 뭐지? 라고 했었을 때 옵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옵텀은 또다시 네, 옵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옵텀 RX, 옵텀 헬스, 옵텀 인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옵텀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과 이제 환자에 대한 케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출 비중은 작지만 그 영업이익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다른 이제 피어 그룹이 되겠죠. 경쟁사들하고의 비교했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UNH가 많이 높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 있지만, 또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옵텀 중에 옵텀 헬스, 옵텀 RX 이런 데는 관련되어 있는 게 이 처방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리스트가 들어가면 처방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많이 처방이 되려면 이런 처방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국내 바이오시밀러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UNH 정도는 좀 더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처방 리스트에 바이오시밀러가 어떤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바이오 기업 투자를 위해서 UNH 한번 눈여겨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